80년대 장례식장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내가 처음 그런 존재를 느낀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다. 아버지 직업으로 병원 사택에서 살던 나는 동네 골목대장이었고 대부분 어른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벌써 수십 년이나 흘렀지만 잊혀지지 않는다. 한창 서울올림픽이 성황을 이루던 어느 날 저녁 예배 시간이었다. 동네의 대부분 어른들과 아이들은 병원에 딸린 교회를 다녔었고 나 또한 그랬다. 그날은 이상하게 어린이 예배가 일찍 끝나게 되었고 담당하시던 집사님도 바로 어른 예배로 직행하셨다. 보통은 애들도 참가했는데 그때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는 바람에 떠들면 안 되니깐 그냥 집에 가라고 하였다. 그때가 저녁 8시쯤이었나. 집에 가려던 애들을 내가 집합시켰다. 얘들아, 한번 모여봐라. 그냥 집에 가기 심심하잖냐. 내 친구들과 동생들을 합치니 얼추 10명은 넘는다. 오늘 아침에 발인해서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잖냐. 거기 한번 누가 혼자 가보자. 다른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지만 병원 후문 쪽 영안시 바로 옆 가건물에 조악한 장례식장이 있었고 주로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었다. 병원 후문 쪽에는 산이 떡하니 있고 오솔길 하나밖에 없어 가끔 병원 예유회를 갈 때만 철문을 열었다. 하지만 낮에도 햇빛이 잘 안 들고 보인을 않지 않은 냉동창고만 있던 곳이라 낮에도 애들이 절대 가지 않는 곳이었다. 거기에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동네 형이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시체를 안치 않은 냉동창고 안에서 기절한 채 발견되었다. 그 형은 이후로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서 식구들이랑 이사를 갔었던 에피소드가 있던 곳이었다. 매주 말마다 형님 집에서 비디오를 봤던 나로서도 형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웃으면서 침을 흘리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거길 가자고 하다니 그것도 혼자. 나 또한 설마 이 많은 인간들 중에 내가 걸리겠나 싶어서 호기를 부렸던 거였지만 쫄기는 했었다. 뻔한 스토리겠지만 10수명의 애들이 나눠서 가위바위보를 하였고 어이없게도 내가 걸리게 되었다. 다들 골목대장인 내가 걸리니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쪽팔리게 안 갈 수도 없고 나는 가야만 했다. 애들은 병원 건물 코너에 옹기종기 모여 내가 가는 모습을 보기로 하였고 그래도 내 친구들은 의리가 있어 중간까지만 같이 가기로 하였다. 그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가끔 무서운 꿈을 꿀 때 항상 제일 처음 등장할 정도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초가을 스산한 바람이 불면 후문 뒤쪽의 산에 많은 나무들이 요상한 소리를 냈던 기억이 있다. 그런 그로테스크한 상황에서 거의 반쯤 눈을 감고 직진만 하다가 어디쯤 왔나 눈을 떠보니 냉동창고 앞이다. 항상 잠겨져 있어야 할 냉동창고의 철문이 누가 실수했는지 약간 열려있고 자물쇠도 보이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경직되어 버렸고 철문 사이 틈으로 왠지 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5미터만 더 가면 장례식을 치르는 방이 바로 보일 터였다. 눈을 질끈 감고 걷고 있는데 순간 뭔가가 느껴지는 듯 했다. 눈을 떠서 주위를 보니 영정사진이 걸려있는 방 안에 어느 아주머니가 촛불 하나 켜놓고 저라는 포즈로 엎드려 있는 게 아닌가. 맥이 탁 풀리고 후문 가는 길 중간쯤에 후달거리면서 날 지켜보던 친구놈들에게 여기에 사람 있어. 쫄지 말고 와봐 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 발인해서 지금 아무도 없는데 뭔 개소리여? 장난해? 그럼 지금 내가 봤던 저 아주머니는 뭐였지? 방 안에 촛불만 켜져 있고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다. 어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빨리 뒤돌아서 뛰라고 하며 뇌에선 명령을 내리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건 옆쪽 5미터쯤에 반쯤 열려져 있던 냉동창고 철문의 문틈 사이로 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두 눈이 보였다. 숨이 탁 막히면서 소변을 지렸다. 뜨뜻한 기운이 가랑이 사이로 퍼지고 있었다. 아까 그 아주머니는 어디 계시지? 아주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옆 시체 안치소에 귀신이 있나봐요. 라며 중얼거리고 있는데
몇 번째 꼼짝없이 냉동창고만 바라보는 내가 이상했던지 친구 녀석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친구가 왔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렸고 몇 번째 나와 눈을 맞췄던 눈깔도 없어졌다. 그 순간 내 친구 녀석은 그 와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내 손을 내팽개치고 달아난다. 그런데 저놈이 갑자기 왜 저러지? 방 안에 누가 있나? 하고 고개를 들어 옆을 봤다. 아니, 보지 말았어야 했다. 촛불 켜진 장례식을 치르는 방 안에 아까 엎드려져 있던 아주머니가 목을 맨 듯 고개를 떨구고 희귀추마냥 사방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난 친구처럼 소리도 못 질렀다. 목에 탁 걸려 아까보다 더한 충격이 뇌에 가해져서 보통은 기절을 해야 하는데 울목대장으로 평상시에 겁이 별로 없었던 나는 그 와중에 살기 위해 찬송가를 불렀다. 대롱거리는 아주머니가 딱 멈춰서고 천장에서 뚝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젠 정말 죽나보다라고 생각하며 정신줄을 놓으려는 순간 완두라는 내 친구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에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몸은 친구들 쪽으로 향해 있고 고개는 방 안에서 친구들 쪽으로 돌리는 순간이었다. 또 그 순간에 냉동창고의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게 아닌가. 소리를 지르면 미친 듯이 달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애들도 전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으로 들어가 전도회는 엉망이 되었다. 전후서정을 들은 교회 어르신들은 얘가 교회를 안 다녀서 사탄이 장난을 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내 말은 절대 들어주지 않았다. 같이 비명을 질렀던 완두 녀석도 자기도 방 안에서 대롱거리는 사람을 봤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목사님인 아버지한테 싸대기를 맞고 바로 조용해졌다. 나는 엄마한테 몽둥이 찜질을 당했다. 그 이후로 일주일간 하교 후에 전도사님의 방에 끌려가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마무리되었다. 완두라는 녀석은 호주로 이민 가서 열심히 살고 있다. 작년 여름에 호주를 놀러 갔을 때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참 많이 웃었는데 완두 녀석은 그때 자기도 냉동고 사이로 사람의 형체를 느꼈고 방 안에서 대롱거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튀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며칠간은 잠도 못 잤었다. 꿈속에 그 아주머니 형상을 한 귀신이 천장에서 떨어진 후 방 밖으로 기어나와 밤새 나를 쫓아다니고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한 건 그 이후로도 많이 귀신을 보면서 그러려니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